혹시 내신 5등급 성적표 받아들고 담임 선생님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좀 힘들겠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을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당신의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역전의 기회가 있다. 바로 논술 전형이라는 카드만 잘 쓴다면요. 이 자료들로 논술 전형의 본질이 뭔지 또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신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인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문술하면 다들 글짓기 대회, 백일장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네, 그쵸. 문학적 감수성, 화려한 문장력, 이런 걸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예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논술은 창의적인 글쓰기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요? 네, 감성적인 문장이나 비유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철저하게 논리력, 그리고 분석력을 측정하는 아주 이성적인 시험에 가까워요. 논리력과 분석력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걸 평가하는 건가요? 인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먼저 인문 논술은요, 소설이나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시문을 받아요. 제시문요? 네, 보통 사회나 철학, 경제 분야의 글들이죠. 여기서 학생이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각 제시문을 핵심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요약하고 또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옹호하는지 비판하는지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거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 많이 읽는 문학 소년, 소녀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기사나 보고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학생한테 훨씬 유리한 시험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수리 논술은 더 명확해요. 그건 수학 문제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상 고난도의 서술형 수학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나요? 그 정답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생각의 흐름, 그 과정을 채점관한테 증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공식을 썼고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과정에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설명해야 하는 거죠. 와, 그거는 수능 킬러 문항 푸는 걸 넘어서 그걸 못 푸는 친구한테 과외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과정이라 비슷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풀이 과정을 쓰는 것 자체가 나의 논리적 서술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논술 점수의 영향력입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에서 그 부분 보고 진짜 놀랐어요. 내신 1등급이랑 5등급의 차이가 논술 문제 하나로 그냥 뒤집힐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3년간의 성실함이 어떻게 단 몇 시간짜리 시험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시그널요? 3년간의 성실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 학과의 심화 전공을 따라올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을 뽑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내신 반영 비율이 아주 낮거나 반영하더라도 1등급과 5등급 점수 차이가 1, 2점 정도로 아주 미미해요. 정말 작네요. 근데 논술 문제 하나는 배점이 20점에서 30점에 달하거든요. 와, 결국 내신 5등급 학생이 1등급 학생보다 문제 하나만 더 맞히면 3년의 격차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정말 특정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역전의 발판이 되겠네요. 내신 관리에 좀 실패했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통적인 논술은 듣기만 해도 좀 어렵게 느껴져요. 제시문도 막 대학생 수준이고 수학 문제도 거의 경시대회급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저건 상위권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딱 그렇죠. 그게 바로 논술 전형의 높은 진입 장벽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 어떤 변화죠? 바로 약술형 논술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중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기존 논술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긴 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길게 안 써도 된다. 네. 원고지를 꽉 채우는 그런 부담스러운 글쓰기가 아니라 뭐 빈칸 채우기 같은 단답형이나 한두 문장으로 답하는 짧은 서술형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난이도 자체도 훨씬 낮아졌고요. 그런 변별력이 있나 싶은데 근데 더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약수령 논술은 출제 범위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요? 네,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의 지문과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잠깐만요. EBS 교재에서요? 네, 예를 들어 국어는 EBS 교재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보여주고 핵심 단어를 쓰게 하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하는 식이죠. 수학은 교재에 있는 문제의 숫자나 조건만 살짝 바꿔서 풀이 과정을 쓰게 하고요. 와, 아니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평소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EBS 교재로 수능 공부하던 학생이라면 논술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공부하던 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가성비 최고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별도의 큰 준비 없이 그냥 하동 공부의 연장선에서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와, 특히 내신 3등급에서 6등급 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뚫기 어려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특정 학생들한테는 솔깃한 기회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기회인 건 분명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섣불리 덤벼들기 전에 내 강점이랑 논술 전형의 특징이 잘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이 있군요. 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오는 학생. 이거 맞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학교 시험에서는 유독 긴장을 많이 하거나 수행평가에 약해서 내신은 4, 5등급인데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안정적으로 2, 3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주변에 꼭 있죠, 그런 친구들. 그렇죠. 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의 상대평가에서는 밀렸을지 몰라도 객관적인 학업 역량 자체는 이미 충분하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학생들에게 내신의 불리함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논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유행은 좀 재미있었어요. 소위 덕후 기질이 있는 학생, 특정 과목에만 유난히 강한 학생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을 고루 잘하는 육각형 인재는 아니지만 다른 건 평범해도 수학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깊게 파고드는 친구들이 있죠. 네, 있죠. 이런 학생들은 다른 과목 성적이 발목을 잡아서 전체 내신이나 수능 총점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리 논술은 오로지 수학 실력 하나만으로 정면 승부를 보는 전형이거든요. 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그러니까 종합평가가 아니라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네요. 맞습니다. 국어 비문학 분석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인문 논술이 그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내신 성적을 바꿀 수 없는 N수생이나 반수생들. 이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수시카드처럼 보이던데요. 네, 이분들에게 내신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대부분의 수시 전형이 내신 중심으로 평가하니까 사실상 수시는 닫힌 문이나 다름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논술은 과거 성적과 상관없이 오직 현재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시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논술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분명히 함정도 있겠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개의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뛰어들면 정말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기 십상이에요. 첫 번째 장벽이 바로 경쟁률이었죠.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본이 50대 1, 인기학과는 100대 1이 넘어간다니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실제로 그 정도 나옵니다. 100대 1이요? 그건 거의 그냥 한번 원서만 내보는 거네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만 따지면 경쟁률이 좀 달라지나요? 네, 그렇게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으로 별 준비 없이 지원하는 허수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서 시작됩니다. 더 큰 장벽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최종 관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좌절하죠. 수능 최저? 네, 수능 최저란 대학이 우리 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능 성적을 받아와야 합니다라고 내건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수능 2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 같은 식이죠. 잠깐만요. 그럼 논술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수능 성적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냥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논술 시험을 보는 거죠? 대학들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죠. 대학 입장에서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학업 성실도와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일종의 안전장치군요. 그렇죠. 논술 실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과목의 기초가 너무 부족하면 대학 수업을 따라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논술 답안을 아무리 완벽하게 썼더라도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그 답안지는 채점조차 하지 않습니다. 채점도 안 한다고요? 와, 그건 정말 아무리 멋진 열시를 만들어도 애초에 자물쇠가 다른 거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논술 시험은 잘 봤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수능 성적표 받고 땅을 치는 거죠. 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논술 합격의 절반은 수능 최저가 만든다. 아, 그 문장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오네요. 결국 논술 준비를 핑계로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은 바로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 허수가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군요. 네, 100대 1 경쟁률이라도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20명뿐이라면 실질 경쟁률은 20대 1로 뚝 떨어지는 거죠. 와, 그렇네요. 그래서 논술 준비생들은 나는 논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가 아니라 수능 공부의 연장선에서 논술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료를 통해 함께 들여다본 논술 전형은 막연한 기대를 품고 던지는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수능이라는 기본기를 끝까지 놓지 않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내신 성적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었다면 나의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또 다른 무기로 대학의 문을 직접 두드려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주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방법에 맞춰져 있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고교 3년간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내신과 주어진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논술 중에서 앞으로 당신이 하게 될 대학 공부나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어쩌면 당신이 어떤 입시 전형에 더 마음이 끌리는가는 당신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